2022년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실기시험 제9회 모의 문제 중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94페이지 2022년 전산회계 운용사 실기시험 제9회 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죠. 자, 데이터 다운로드는 LGU 플러스 웹하드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나는 클래스 아이디인 클래스 1234, 패스워드 1234를 입력하신 후 로그인 하세요. 게스트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2022년 데이터 및 자료,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데이터 exe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 exe 파일을 바탕화면에 내려받기 하신 후 모든 창을 다 닫으신 후 더블 클릭하시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덮어쓰기라는 문구가 나오면 덮어써 주세요. 그래야 기존에 있던 데이터에 새로운 데이터가 덮어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New S 플러스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실행이 됩니다. 그럼 회사 코드, 즉 검색 F2를 누르신 후 제9회 주식회사 하나가방을 선택한 후 로그인 하신 후 모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첫 번째 지시사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하나가방 3009 회사 코드입니다. 거래자료이며 회계연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이렇게 로그인 창이 떴잖아요. 그럼 회사 코드 검색 2 누르신 후 살짝 내리세요. 너무 많이 내리면 맨 끝으로 가니까. 제9회 3009 주식회사 하나가방으로 확인하신 후 로그인 하시면 상단에 3009 그 다음에 9회 주식회사 하나가방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꼭 돼야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인지 데이터 꼭 확인하신 후 첫 번째 문제부터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제시되는 기준 정보를 입력하시오. 자, 기준 정보를 입력하는 문제가 총 4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4문제 중에 품목을 등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일반 거래처 등록하는 문제, 금융거래처 등록하는 문제, 부서 등록, 부서 사원 등록, 고정자산 등록, 즉 유형자산이나 또는 무형자산을 등록하는 메뉴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게 출제됐는지 한번 볼까요? 1번, 다음에 신규 상품, 품목을 등록하시오. 자, 상품에 대한 품목을 등록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품목 코드는 주어진 대로 그대로 입력하시고 오타만 나지 않도록 입력하시면 4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가겠습니다. 물류관리에 기준정보관리, 품목 등록입니다. 품목 등록을 잘 모르겠다. 그럼 여기 검색에다가 품목이라고 두 글자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목 등록 클릭. 자산명은 상품입니다. 상품 030-2001 하고 엔터. 학생용 가방 엔터. 자, 규격이 있어요. 규격이 있으면 규격 그대로 넣으셔야 됩니다. 소문자로 넣으셔야 돼요. MM.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단위입니다. 단위는 5번부터 8번까지, 즉 입고 단위부터 재고 단위까지 몽땅 다 넣으셔야 재고자산 수불부가 마감이 됩니다. 자, 여기다 대문자로 치세요. 이번에는 대문자로 EA라고 치십시오.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해갖고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조심해야 될 거는 그렇죠. 5번부터 8번까지 단위가 모두 EA다라는 겁니다. 재고 환산 단위는 건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고 단위를 기준으로 입고되는 단위와 판매되는 단위가 무엇인지를 결정한 후 그거에 대한 환산 단위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EA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환산 단위가 1이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품목 등록 입력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다음 정기예금을 등록하시오. 아, 우리 회사가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정기예금을 등록하래요. 그러면 금융거래처가 되겠죠. 자, 금융거래처 등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금융기관명이 나와 있고요. 거래처 코드가 있고 개설점이 있네요. 종류가 있고 계약기간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해 놓으시고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전체 메뉴 클릭하신 후 거래처 등록으로 가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금융 탭으로 오세요. 코드는 98003 엔터. 안 해도 그냥 넘어갔네요. 왜? 자릿수가 채워졌기 때문에 자동으로 넘어갔습니다. 신한은행 가로 열고 그대로 치세요. 오타 안 나도록. 이상하게 오타가 나네요. 제가. 정기예금 한 손으로는 마이크를 가지고 있고 한 손으로 치니까 조금 오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쳐놓으시고 저랑 답을 맞춰보시면 되겠죠? 8812 다시까지 표현하세요. 26-3322 즉 계좌번호는 우리가 다시로 표시하잖아요. 그리고 구분은 정기예금 그렇죠. 정기예금 그리고 사용여부는 반드시 동그라미 오른쪽에 오셔서 계좌 개설점 넣으셔야 됩니다. 자, 도움표 눌러서 신한은행 찾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등록해 갖고 넣으시면 됩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요. 기능모음 열으신 후 은행 등록 있습니다. F8 060에다가 넣어주세요. 신한은행 엔터 확인 계좌 개설점에 신한은행 선택해 주세요. 되셨나요? 예금 종류는 정기예금이래요. 자, 정기예금 엔터 만기 수령일은 언제일까요? 계약기간 끝나는 날 2023년 04월 10일 엔터 그리고 이제 반드시 여기를 오셔서 17번 계좌 개설일과 해지일을 꼭 넣어주셔야 이번 문제는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22-0410 2023-0410 이렇게 반드시 계좌 개설일과 계좌 해지일을 넣어준다.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기예금 입력해 봤습니다. 3번 다음에 신규 부서를 등록하시오. 부서 등록 문제네요. 부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잘 모르겠다고? 그럼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부서라고 두 글자만 쳐보세요. 그랬더니 부서 사원 등록이 있네요. 물류관리 모듈에 있습니다. 자, 눌러주세요. 50번의 인사부 엔터 부서니까 1번 자, 제조하고 판관비 즉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건데 판관비래요. 그럼 2번 공통 여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입력하셔도 됩니다. 공통. 판관비는 공통으로 쓰는 겁니다. 60번. 홍보부. 엔터. 부서. 판관. 공통.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공통 안 넣고 싶다. 네, 안 넣으셔도 돼요. 왜? 나와 있는 대로만 입력하시면 되니까. 네. 자, 부서 등록 끝나셨죠? 4번. 다음에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거래처를 등록하는 건데 구분이 일반입니다. 즉 일반 거래처를 등록하는 문제인데 매입처와 매출처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희도 구분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으로 한번 가볼까요? 물류관리에도 있고요. 회계에도 있습니다. 자, 전체 메뉴 클릭, 거래처 등록, 일반 탭으로 옮기시고요. 04001 가방나라 가로 열고 주식회사 넣어주시고 가로 닫고 214
81 29167 고장화 엔터. 자, 매입처랍니다. 그럼 2번 선택해 주시고요. 네, 동그라미 오른쪽에 오셔서 업태는 도매업. 자, 여기서 여러분이 마우스로 움직이게 되면 업자가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나는 분명히 업자를 쳤는데 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마우스로 움직이지 마시고 엔터를 치시기 바랍니다. 자, 업자 하나 칠게요. 왜냐하면 여기 까만색으로 선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마우스로 움직이면 사라집니다. 자, 엔터. 가방.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엔터를 하시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매업, 가방 했습니다. 이번에는 거리 상사 넣어볼까요? 04002 거리 상사 가로 열고 주식회사 가로 닫고 엔터. 606 바로 707638 사업자 등록번호 잘못 치면 빨간색 뜨니까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길거리 엔터. 이번에는 매출처래요. 그래서 1번 쓰겠습니다. 업태는 소매업 엔터. 가방 엔터. 자, 이렇게 해서 가방 나라와 거리 상사를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교재는 195페이지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다음 거래를 입력하시오. 거래를 입력하는 문제니까 일반 전표 입력과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일반 전표 입력은 직접 입력하시는 거고 매입 매출 전표는 그렇죠. 출고 입력이나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 전송한 후 매입 매출 전표를 완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일반 전표 입력 문제 7문제와 출고 입력 1문제, 입고 입력 1문제 이렇게 해서 총 9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단, 채권, 채무, 금융거래는 거래처를 입력한다. 이때 거래처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코드를 입력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4월 8일 상품을 매출하고 매출 팔았대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 전자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다가 나중에 체크하셔야 됩니다. 대금 중 현금을 제외한 잔액은 동전 발행 당좌 수표로 받아. 자, 동전 발행 당좌 수표로 받아.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다. 단, 운반비 15만 원은 현금으로 별도 지급하다. 지금처럼 이렇게 출고 입력을 통해서 매입 매출 전표가 완성이 될 때 운반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운반비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시게 되면은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넣으셔야 되고요. 그런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셔도 무방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의 전표로 많이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전표로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뭘 팔았냐? 누구한테 팔았냐? 라는 것도 중요하겠죠. 영달 가방에 여행용 가방과 빅팩, 백팩 팔아서 1억 9,250만 원에 현금은 4,250만 원, 수표는 1억 5천을 받았네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관리로 오시고요. 출고 입력입니다. 판매관리 밑에 출고 입력. 4월 8일입니다. 자, 건별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해주고 과세 상품을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세입니다. 영달 가방. 영달이라고 두 글자만 치세요. 엔터. 자, 영달 가방 선택해 주시고 현금도 받았고 그렇죠. 당좌 수표를 받았죠.
그래서 현금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당좌수표를 받아서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합으로 가세요. 자, 혼합, 상품, 여행용 가방 더블 클릭 또는 F2 500개 25만원. 자, 상품 하나 더 팔았죠. 백팩 500개. 제가 발음이 약간 세나 봐요. 잘 안 돼요. 자, 얘 살짝 올리겠습니다. 자, 현금란에 4,250만원. 그리고 수표는 1억 5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250, 1억 5천 이렇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끝이 아니죠. 자, 체크, 전표 추가, 전송까지 하겠습니다. 하신 후 반드시 여기 전송 여부에 전송이 되어 있는 걸 꼭 확인하신 후 회계 모듈로 가겠습니다. 자, 회계 모듈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4월 8일입니다. 그러면 출고 입력을 통해서 여행용 가방 외 해갖고 영달 가방으로부터 팔았다라고 들어왔어요. 자, 전자 아까 동그라미 쳐놨었죠? 여기에 표시를 합니다. 자, 전자 입력 1번 칩니다. 1번.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줬다라는 걸 표현해 줬습니다. 자, 되셨나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렇죠. 분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혼합으로 봤더니 입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누르겠습니다. 자, 1번 현금으로 눌렀다가 3번 혼합으로 눌러보세요. 그러면 대변만 작성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같은 혼합인데 왜 안 되냐? 왜? 입금 이렇게 돼 있어서 수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1번이나 또는 2번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누르시고 나서 혼합으로 해서 대변만 나오게끔 만드시면 됩니다. 자, 만드신 후 차변에 현금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죠? 자, 현금 4,250만 원 받았습니다. 차변에 당좌수표를 받아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을 했습니다. 즉 동점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현금이에요. 현금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 현금을 어디에다 입금했어요? 당좌예금에 입금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당좌예금 엔터 금액은 1억 5천 플러스 한 번 할 때마다 공이 3개씩 올라오죠. 여기까지는 아마 다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당좌예금 계좌는 거래처. 오, 그렇죠. 거래처를 고쳐야죠. 우리은행. 자, 우리은행으로 바꿔주세요. 우리은행 당좌. 여기 꼭 요거 잊지 마시고 우리은행 당좌 꼭 걸어주시고 또 하나 운반비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운반비는 15만 원 현금으로 별도 지급하다 그랬죠? 차변에 운반비가 생겨야 돼요. 왜? 매출할 때 운반비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운반비라는 계정어를 쓰겠습니다. 800번대 운반비 오시고 금액은 15만 원. 자, 대변의 현금이 15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도 현금, 여기도 현금이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기 눌러서 여기서 빼셔도 됩니다. 4,235만 원 이렇게 바꾸고 얘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있는 대변을 상계 처리해서 하나의 현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의 부가가치세 예수금 1,750, 대변의 상품 매출 1억 7,500, 차변의 현금은 15만 원을 뺀 4,235만 원, 차변의 당좌예금은 1억 5천. 그런데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를 꼭 걸어주시고 차변의 운반비 15만 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잘 정리가 됐나요?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여러분이 자주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4월 9일 장기 보유 목적 밑줄 좀 그어주세요. 장기 보유 목적. 비상장 회사 주식회사 기린의 주식 500주를 한 주당 7,000원에 구입하고 어이구 요거 중요하죠. 요거 7,000원 구입. 그리고 수수료도 있네요. 중요합니다. 보통예금 제일은행 계좌에서 지급하다.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주식을 삽니다. 주식을 사는데 이 주식의 액면가는 필요 없습니다. 액면가는 필요 없고 우리가 매입한 가격이 매우 중요해요. 즉 구입 가격이 취득 원가가 되는 겁니다. 장기 보유 목적이니까 그렇죠.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비유동 즉 유동이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라 비유동 거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알고 계시는 매도 가능 증권 있죠? 예, 매도 가능 증권이 KIFRS 계정 과목으로 불리는 게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입니다. 자, 그걸로 한번 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 4월 9일 차변에 기타라고 두 글자만 쳐주세요. 엔터. 기타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럼 공정이라고 치시면 돼요. 그러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장기 보유 목적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인데 유동자산이 아니라 그렇죠. 비유동자산 178번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178번 선택했어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열겠습니다. 자, 계산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계산기 사용하셔도 되는데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 사용하세요. 되게 편리합니다. 자, 금액은 일단 500주입니다. 500주 엔터 곱하기는 D 7,000원에 구입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 수수료는 어떻게 할까요? 장기 보유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이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합니다. 즉 취득원가에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A 20만 원. 그렇게 되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장부 금액이 얼마가 되냐? 3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매입 가격인 거죠. 자, 그래서 370만 원 적용. 엔터 대변에 보통예금이랍니다. 자, 보통이라고 두 글자 치시고요. 보통예금 제일은행 반드시 걸어주셔야죠. 370만 원.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라고? 요 수수료가 원가에 들어간다라는 거. 요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37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제일은행 코드 이렇게 코드 걸어주시고 370만 원 정리했습니다. 3번 4월 10일 당좌예금 우리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자, 당좌예금 계좌에서 500만 원 인출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신한은행에 예입하다. 아, 정기적금 가입했네요. 자, 4월 10일 일반 전표로 오시고요. 차변에 정기예금 신한은행 정기. 자, 마우스로 움직이시면 스페이스바 안 누르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냥 엔터 하면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싹 지워집니다. 금액은 500만 원. 5 플러스 대변에 당좌예금입니다. 당좌 엔터. 그렇죠. 우리은행 거래 통장 걸어주세요. 자, 우리은행 당좌예금 통장 걸어주시고 5 플러스 이렇게 해서 차변에 정기예금 신한은행 코드 걸어줬고요. 대변에 당좌예금 우리은행 코드 걸어줬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씩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4월 13일 지난달 20일에 주식회사 영주 상사에 매각한 비품 대금 전액을 보통예금 제1은행 계좌로 회수하다. 자, 지난달이니까 3월 20이죠. 영주 상사에 매각한 비품 대금입니다. 비품 대금이니까 아직 받지 않은 대금, 미수금이죠. 자, 미수금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를 볼까요? 그렇죠. 지난달 일반 전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3월 20으로 조회를 하시고요. 그랬더니 영주 상사의 비품을 매각했을 때 150만 원이네요. 자, 미수금에 있는 금액 컨트롤 C 하겠습니다. 복사해 갖고 오세요. 복사해서 4월 13일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보통예금 가겠습니다. 보통예금 제1은행 걸어주시고 컨트롤 V 하면은 앞에서 봤던 거 그 금액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붙여넣습니다. 그러면 금액에 착오가 일어나지도 않고 좋으니까 복사해서 갖다 붙여넣는 연습을 하세요. 자, 대변에 미수금이죠. 미수금. 자, 미수금은 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영주 상사 걸어주십시오. 네.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영주 상사 했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제1은행 꼭 걸어주시고 대변에 미수금 영주 상사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대금을 알아보고 나서 미수금이라는 계정을 정리하는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풀어봤습니다. 5번 가보겠습니다. 4월 16일 상품 대금으로. 자, 상품 대금이라는 거는 재고자산을 뭐 어떻게 팔았다든가 아니면 매입했다라는가 이런 거가 되겠죠. 주식회사 모두 상사에 발행한 약속어음. 자, 발행한 약속어음입니다. 그러면 상품을 사갖고 오면서 어음을 발행했어요. 이 어음은 무슨 어음? 지급어음. 그렇죠. 지급어음이 됩니다. 왜? 상품 대금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이기 때문에. 자, 만기일은 2022년 4월 16일 지급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어음번호가 저렇게 한글 마바에 1, 2, 3, 4, 5, 6, 7,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종이어음을 이야기합니다. 금일 만기가 되어 당정거래은행인 우리은행으로부터 당자예금 우리은행 계좌에서 인출됨을 통지받다. 만기가 돼갖고요. 계좌에서 돈이 인출이 됐답니다. 그러면 당자예금 대변에 당자예금 나가면 되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어음은 자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자금 관리는 F3 키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키를 외워야 되는 건 F3 키예요. 일반 전표 입력 오셔서 4월 16일 차변에 지급어음입니다. 엔터. 거래처는 모두 상사. 여러분 금액을 몰라요. 어떡하죠? 지급어음 현황 가서 보면 된다고요? 맞습니다. 지급어음 현황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 메뉴 전표 입력 장부 지급어음 현황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2022년도 만기니까 마구 엔터 해주세요. 그냥. 그리고 모두 상사의 어음번호 확인하신 후 금액은 230만 원이네요. 자, 230만 원 되셨어요? 일반 전표에 다시 오셔서 F3 누르고 230만 원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지급어음 관리창이 뜨게 됩니다. 이 키는 F3 키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F3 키가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면 기능 모음 안에 기타란에 여기 자금 관리 F3 키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더블 클릭합니다. 또는 F2 누르시고요. 모두 상사에 마바에 1, 2, 3, 4, 5, 6, 7, 3 4월 16일 만기일 되셨죠? 선택.
여기는 일단 발행일과 만기일이 이미 다 정해졌어요. 그래서 어음번호만 넣어갖고 자금 관리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이렇게 나타나면 됩니다. 어음의 번호와 지금 어음의 상태, 결제, 그리고 만기일자가 표시가 되면 됩니다. 여기가 표시되면서 여기를 눌렀을 때, 자 보세요. 여기를 눌렀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누르면 여기를 누르면 얘가 떠야지 채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금 관리 꼭 해야 된다. 자, 대변에 당좌예금 우리은행 당좌예금 걸어주시고 그냥 엔터 하셔도 돼요. 230만 원. 아 근데 이거 지저분해서 싫다. 그럼 스페이스바 누르면 지워져요. 네. 엔터 하셔도 되고 스페이스바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커저로 움직이셔도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만기 어음이 되어 있어서 정효가 꼭 필요한 거는 적요에 대해서 채점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적요에 대해서 채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요는 시험 보실 때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요는 간단하게 입력하는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풀어봤습니다. 6번 갑니다. 4월 20일 주식회사 다음전자에 1,500만 원을 대여. 만기가 몇 년? 3년. 하기로 하고 보통예금 제1은행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언제 받는데요? 3년 있다가 받는데요. 그러면 일단 1년을 초과했죠.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단기와 장기로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1년을 이미 초과했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대여금? 장기 대여금. 그렇죠. 장기 대여금입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오셔서 일반 전표 입력 4월 20 차변에 장기 대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 엔터. 금액은 1,5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보통 갑니다. 제1은행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장기 대여금이라는 거죠. 거래처 코드는 반드시 걸어주셔야 됩니다. 거래처 코드 안 걸으시면 틀린 문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 풀어봤습니다. 7번 가보겠습니다. 4월 24일 상품을 매입하고 상품 사왔네요.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하다. 아이고 전자에다 또 표시해놓고 왜? 그렇죠. 매입 매출 전표에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누구로부터 사갖고 왔느냐? 우리 회사가 하나 가방이죠? 근데 모두 상사한테 사갖고 왔네요. 뭘 사왔냐? 지갑을 사갖고 왔네요. 그리고 대금은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현금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런데 상품을 매입하면 그냥 바로 매입 매출 전표에 가나요? 아니죠.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한 후 전송을 거쳐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까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물류관리에 구매관리, 입고 입력, 클릭. 날짜는 4월 24일입니다. 건별 과세. 자, 누구한테 사왔죠? 모두 상사에 사왔죠? 자, 모두 갑니다. 모두 상사 걸어주시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래서 저희 현금 2번 선택하겠습니다. 자, 상품 더블 클릭 또는 F2 지갑 수량은 100개 단가는 25,000원 275만 원이 위에 지급 구분을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현금란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확인하신 후 체크하시고 전표 추가, 전송, 확인 반드시 전송했는지 확인하신 후 회계 모듈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클릭 4월 24일 자, 지갑이 들어온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렇죠. 아까 전자, 동그라미 한 거, 전자세금란에 1번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번 문제는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붕괴 부분요? 붕괴 부분은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출금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건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부가가치세 대급금 25만 원, 차변에 상품 250만 원, 대변에 현금 275만 원 정리됐습니다. 8번 4월 26일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새롭게 주식회사 왕박 가방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 보증금 800만 원을 보통예금 제일은행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 거죠. 즉 사무실을 어떻게 했어요? 빌린 거죠. 자, 일반 전표 입력 4월 26일 차변에 임차 보증금 갑니다.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좀 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나중에 받을지 잘 몰라요. 안 걸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있으면 걸어주세요. 왕박 가방. 나중에 되돌려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되돌려 받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800만 원, 8 플러스. 대변에 보통예금이요. 보통예금 제일은행 계좌 꼭 걸어주시고 8 플러스 이렇게 해서 800만 원. 차변에 임차보증금 주식회사 왕박가방 걸어주시고요. 대변에 보통예금 제일은행 계좌 걸어주시고요. 이렇게 걸어서 800만 원씩 정리했습니다. 9번 4월 30일 이달분 관리비 내역이 다음과 같이 발생하여 회사 법인카드 우리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우리카드로 결제했대요. 밑줄 그어놓으시고 지출 내역을 보니까 고객 상담실 소모품 구입, 관리부 야근식대, 영업부 매출거래처 회식비. 자, 소모품을 구입했어요. 자, 소모품 구입했는데 8만 원이네요. 그러면 뭘로 정리하면 좋아요? 그렇죠. 소모품비. 야근식대는 복리후생비. 영업부 매출거래처 회식비는 접대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 4월 30입니다. 차변에 소모품비 830번대 오시고요. 금액은 8만원. 차변에 복리후생비 800번대 복리후생비 오시고요. 25만원. 차변에 접대비. 여러분 이거 계정 코드를 잘못 입력하셔도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800번대로 이렇게 오셔야 돼요. 다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에서는 800번대 경비, 즉 판관비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회사는 물건을 만들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조 원가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800번대 원가 꼭 쓰셔야 돼요. 자, 경비, 대변에 미지급금. 금액은 45만 원. 이렇게 정리가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